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인에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꼽혔던 싱가포르.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세계 각국이 휴교령과 계약 연기 조치를 한 가운데 싱가포르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예정대로 개학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개학 이틀 만에 한 유치원에서 약 20명이 집단 감염되었고 방역 모범국이란 위상이 단기간에 무색해졌습니다. 또 일본에선 학생들이 교실에 모여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 황당한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반면 한국은 초기 불안정한 모습을 일으켰던 온라인 개학을 단기간에 극복하고 안정적인 교육 프로그램 체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뤄져 왔던 개학이 몇 주나 밀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내세웠는데요. 고심 끝에 나온 온라인 개학은 초기 혼란을 단기간에 타파하고 새로운 미래 세대 교육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온라인으로 개학한 후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원격 수업 플랫폼은 이제는 제법 안정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과 각 기관 등이 모든 초중고생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야 할 수도 있겠다고 인식하고 준비하기 시작한 때는 지난달 중순 온라인 클래스와 이학습터 등 인프라를 증설하는 예산 지원이 결정되고 이후 관련 업무 협약이 25일 체결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실시간으로 접속해 있고 수백만 명이 종일 이용하는 시스템이 한 달도 안 돼 구축된 것입니다. 초기 발생했던 접속 장애 문제에 대해서도 발생 직후 장비를 10배 늘려 곧바로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정화를 위해 힘썼는데요. 현재 EBS 부사장을 비롯한 원격 수업 플랫폼 관계자 20여 명은 실시간으로 온라인 클래스의 상황을 살피며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300만 명이 이용하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했으면 준비하는데 6개월에서 1년은 걸릴 일이라며 못한다고 했을 것이라는 EBS 사장의 말에 위기 속 더 강인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 교육을 멈출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개학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은 세계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데요. 기업의 사회적 공헌도 한몫합니다. LG CNS는 EBS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자 최정예 인력인 아키텍처 최정화팀을 파견, 온라인 클래스 서버 병목 현상 등을 해결했습니다. EBS 측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비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학생들과 관련된 일이고 나라의 일이니 돕는 게 당연하다며 대가를 받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LG는 온라인 계약을 앞두고 스마트 기기 수천 대를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방역과 교육을 위한 정부의 대책도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할 경우에 대비해 각급 학교의 방역 준비 상황을 점검, 99% 이상 대다수 학교가 기본적인 준비를 마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등교 2주 전부터 시작 이후까지 단계별로 실행 계획을 마련, 학교 현장 준비 실태를 매주 전수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등교를 재개한 이후에 학교 안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남은 기간 동안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란 역사를 만들고 있는 한국의 온라인 교육, 정부와 기관, 기업과 국민의 노력이 깃든 첫 사례는 세계인의 모범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은 지금 코로나 사태를 선진 의료 방역 시스템과 의료키트와 같은 뛰어난 K-바이오 기술력으로 진정시키고 포스트 코로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방역과 의료체계에 대한 K-스탠다드를 만들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G20 액션 플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이 주도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처럼 한국의 과학기술이 세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보통신기술이 코로나19 방역에서의 K-스탠다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역 당국이 취하는 여러 조치에 세계적인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 화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된 코로나19 대응 G20 액션 플랜을 만드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사항과 재무장관 회의에서 우리가 제안한 사항들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알렸는데요. 더불어 지난달 31일 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역 및 정책 대응 사례를 정리한 자료를 사우디 측에 공유한 것에 대해 사우디 재무장관은 한국 정부의 경험과 정책 아이디어가 매우 유용하고 좋은 자료이며 이 자료를 G20 전체 회원국 및 관련 국가들과 공유하고 G20 액션 플랜 작성 시 참고하겠다고 했다며 감사 인사까지 아끼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드라이브스루와 같은 혁신적 방식, 투명하고 신속한 진단키트와 더불어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재택근무, 원격 교육, 화상회의 등 정부와 시민의 노력과 더불어 혁신적인 한국의 과학기술이 세계를 이끌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한국의
한국의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된 오늘날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과학기술은 초등교육의 확장과 처음 보는 전문 교육기관의 등장으로 현대 과학교육에 한걸음 접근했으나 일제의 탄압에 의한 억압적 교육과 일본인과의 차별 대우, 선진 문화를 접할 기회 상실 등으로 내로라 할 기술이 없었습니다. 이후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국민 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고자 과학의 날이 지정되고 도전적인 연구를 선도하며 첨단 기술 개발 등 인재 육성에 앞서며 대한민국 과학계의 경계를 세계로 넓혀가고 있는 것인데요. 눈부신 경제 성장과 함께 과학 및 전복도시 기술의 발전은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넘어 다양한 산업 발전에도 세계적으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ICT 기술에 의한 5G 상용화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SK텔레콤은 미국, 유럽연합에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을 전수하며 점유율 세계 1위에 선도하고 있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포스코는 AI 용광로를 도입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선전한 등대 공장으로 이름을 올리는 스마트 혁신을 이뤄냈으며 등대 공장 협력 네트워크에 있는 다양한 공장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세계에서 가장 기술 난이도가 최상급이라는 인공태양 핵융합로 진공 용기를 국내 기술로 주도적으로 제작, 유럽과 협업하며 한국의 기술과 위상을 동시에 드높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처뿐만이 아니라 세계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과학기술로 경제 회복을 구상하는 한국은 세계의 또 다른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위기시장의 틈바구니 속 한국은 새로운 열풍을 만들고 있습니다. 간편식들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미국 LA의 마트들에서는 마늘, 김치, 비비고 제품들이 사재기 대상이 되었는데요. 이처럼 한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한 식당에서 현지인들이 제육덮밥을 먹고 음료수로 밀키스를 찾는 이른바 K푸드 열풍은 이제 낯선 모습은 아닙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집콕 생활이 잦아지면서 따라 한국의 식품 사업 또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가파르던 기간 다사몰 가공식품 매출이 84%나 급증했다고 밝혔는데요.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매출이 급증한 것인데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일 줄 알았던 식료품들이 해외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비비고 왕교자 만두와 햇반의 매출이 평소 대비 2배 이상 증가, 특히 슈완스 냉동 피자의 경우 일부 대형마트에서 품절 사태로 빚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화 기생충 속에 나와 화제를 낳았던 짜파구리, 국내외 팬들에게 인기몰이 중이던 라면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요인으로 품절 사태까지 빚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짜파게티의 해외 매출은 총 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 이상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3월엔 국내 일부 지역과 중국, 미국 등에서 물량이 동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농심은 국내는 물론 미국 로스앤젤레스 현지 생산 공장 가동률을 최대치로 돌리고 있다고 하니 한국인의 입맛이 세계인의 입맛이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면역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농식품의 수출 증가세도 두드러집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건강식품 김치와 인삼류는 1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19.0%, 5.9% 증가하며 미국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위기에 강한 한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현재 다양한 전략을 모색 중입니다. 오뚜기는 현재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강황을 넣어 만든 카레 제품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올해엔 기존 카레 대비 나트륨을 낮추고 칼슘과 DHA를 첨가한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카레를 출시해 건강식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부와 각 기관단체는 인삼, 깻잎 등과 같은 우리나라 대표 기능성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기능성 식품 수출 지원단이 22일 화상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윤상영 AT 수출환경대응 TF팀장은 16개 해외 지사를 통해 국가별로 상이한 기능성 식품 등록 절차, 시장 동향, 제도 변화 등 관련 정보 제공과 해외 시장 특화 마케팅을 담당한다며 특히 성분별 선행연구 리뷰를 통해 질병 예방 및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행연구가 부족한 경우에는 공동연구를 위한 국내외 연구기관 매장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K-POP 스타를 좋아하는 해외 젊은 층들이 한식을 통해 날씬한 몸매를 얻자 뜻의 K-POP 다이어트란 신조어가 나오고 한식 레시피를 전하고 있는 한인 유튜버 망치가 40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해외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해수담수화 기술은 바닷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담수로 전환하는 기술로 중동과 아프리카, 남미 등 기후와 환경적으로 강이나 호수가 부족한 국가들에게 담수를 제공하는 유용한 기술입니다. 향후 기후변화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2017년 6월 2050년이 되면 물 수요가 40% 이상 늘어나는 데 반해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만성적인 물 부족 국가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의 해결을 위한 세계적인 고민은 해수담수화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세계 해수담수화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150억 달러, 약 18조 원에 달했고 향후 해수담수화 시장은 매년 15%씩 성장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물자원 중심의 블루골드 시대가 도래하면서 물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구 표면의 3분의 2는 물로 덮여 있는데 지구의 물 중 97.5%는 바닷물이고 나머지 2.5%만 염분 함량이 낮은 담수에 속합니다. 즉,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인 2.5%에 의존해서 수십억 명의 인구가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빙하 등을 제외하고 인간이 쉽게 얻을 수 있는 담수만 보면 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바닷물엔 소금의 주성분인 염화나트륨을 비롯해 다양한 무기물이 녹아 있습니다. 이 무기물들을 총칭해 염류라고 칭하는데 바닷물 1kg 속에는 평균 35g의 염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분율로 하면 약 3.5%인데 이 같은 염류 농도는 사람 세포 속염류 농도인 0.9%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이 같은 염류 농도 차이로 인한 삼투압 작용으로 사람이 바닷물을 마실 경우 우리 몸에선 오히려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고 잘못하면 탈수 증세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구의 60%가량이 물로 뒤덮여 있지만 인간이 바닷물을 마실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해수담수화 기술은 이처럼 인간이 마실 수 없는 바닷물을 인간에게 꼭 필요한 담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담수화 기술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는데 선원들이 바닷물을 끓여 발생한 수증기를 모아 식수로 이용한 것이 바로 해수담수화 기술 중 하나입니다. 현재의 해수담수화 플랜트는 증발법, 역삼투법이 각각 50%와 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발법은 바닷물을 끓여 증기를 모이는 방식으로 과거 선원들의 해수담수화 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역삼투법은 삼투압 작용을 역이용하는 방식이며 해수와 담수 사이에 염류가 통과할 수 없는 반투막을 설치한 후 압력을 가해 담수를 분리하는 기술입니다. 증발법의 경우 바닷물을 끓여야 해 역삼투법에 비해 에너지가 3배 이상 많이 필요한 반면 역삼투법은 장비 자체가 상대적으로 고가이며 관리도 훨씬 어렵습니다. 결국 해수담수화 기술은 물이 부족한 국가들에게 있어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해수담수화 분야 세계 1위 기업은 세계 시장 점유율이 40%에 달하는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은 1978년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중동과 중남미 지역에서 28개의 해수담수화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이 밖에도 GS건설, 한화건설도 중동에서 지속적으로 해수담수화 플랜트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인데 해수담수화 기술은 향후 국가 산업을 주도하는 기술로 더욱 성장할 전망입니다. 세계적인 수처리 업체인 GS이니마는 최근 중동 오만에서 2조 3,310억 원 규모의 초대형 해수담수화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GS이니마가 오만 수전력 조달청으로부터 알쿠브라 3단계 및 바르카 5단계 민자 담수 발전 사업 프로젝트 등 두 곳에 대한 낙찰 통보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두 개 프로젝트 담당하게 된 GS이니마는 앞으로 20년간 오만에서의 담수화 운영을 맡게 되면서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GS이니마는 1967년 세계 최초로 역삼투압 방식 플랜트를 건설한 이후 지속적으로 글로벌 담수화 프로젝트에 참여해왔습니다. 알쿠브라 3단계 민자 담수발전 사업 프로젝트는 수도 무스카트의 해변 지역으로 30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지을 예정입니다. 이는 하루 약 100만 명에게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으로 GS이니마 담수화 프로젝트 중 단일 최대 규모로 총 투자비는 2억 7,500만 달러에 달할 정도입니다. 오는 2021년 2분기 공사를 시작해 34개월 완공이 목표이며 2024년 2분기부터 상업 운영에 들어가 20년간 오만에서 100만 명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서 GS건설은 GS이니마와 함께 세계 수처리 선진 시장인 싱가포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해수담수화 신재생에너지 혁신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 수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이 추진 중인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참여해 시너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장기에 걸쳐 고정 가격으로 공공부문에 담수를 판매하는 운영 사업인데, 이를 통해 해수담수화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문제는 심각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 유엔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20%에서 30%가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향후 물 부족이 심화할 국가로 분류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해수를 담수화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해수 담수화 기술은 전기 또는 열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태양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태양광 해수 담수화는 외부로부터 전기나 열 에너지를 공급할 필요가 없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아 경제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한국의 태양광 해수 담수화 기술은 빛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하는 광열 반응으로 해수를 증발시켜 얻은 증기를 응축해 식수로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증발 효율이 낮아 식수 생산량이 많지 않고 해수가 증발하면서 분리막 표면에 생기는 소금 결정 탓에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별도의 전처리 과정 없이 높은 증발 성능을 지속시킬 수 있는 고효율 태양광 담수화 기술이 개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호스텍 연구팀은 저렴한 각설탕으로 만든 증발용 광열 분리막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태양광을 이용해 해수나 염수로부터 장기간 안정적이고 많은 양의 식수를 생산해낼 수 있는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담수화한 물은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환경보호청 EPA의 식수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기존 해수 담수화 기술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여 생산 비용이 비싼 것은 물론이고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효율성이 낮아 물이 부족한 국가에서 쉽게 도입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번에 개발된 초고효율 태양광 해수 담수화 기술을 통해 보다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장시간 안정적으로 해수를 담수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수 담수화 사업은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등 통합 물관리 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업체들과 연구원들의 활발한 사업 진출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담수화, 물 재용 등의 기술 개발을 통해 깨끗한 물 한 모금조차 쉽게 구할 수 없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